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추워진 날씨 때문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중요한 무릎 관절. 오늘은 이 무릎 질환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요즘 무릎이 시큰하다. 네. 아니면은 뭐 운동하고 무릎 뒤가 땡긴다. 뭐 네. 오늘 무릎에 주사를 맞았다.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은 이제 인공 관절 수술도 많이 하고요. 네. 또 주사 치료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무릎에 관련된 질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일단 무릎은 상당히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네. 질환이 있는데요. 뭐 정밀 검사를 해서 MRI상에 나올 수 있는 질환도 있고요. 아니면 무릎 외적인 게에서 발생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우리 흔하게 얘기할 때 무릎은 전반적으로 무릎 주변이 아플 때는 슬레장이라고 하거든요. 슬레장이라고 하는데 무릎 외축에 무릎 밖에 생길 수 있는 통증, 그리고 무릎 안쪽에 생길 수 있는 통증, 아니면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내외 통증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거는 그 무릎 바깥쪽에 생길 수 있는 거는 근육 통증이 있을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점액낭이라고 해가지고 무릎 주위에 거위발이라고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 보면 간혹가다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파요 하고 보면 관절 통증인 줄 알고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관절면이 아닌 그 아래쪽에 있는 점액낭, 그리고 거위발이라 해가지고 근육이 붙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혹가다 보면 이제 평소에 안 움직이시다가 과도하게 등산을 한다든가 어떤 운동을 한 다음에 무릎 안쪽이 아파서 오시고요. 그 특징적인 거를 보면 무릎을 폈을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구부릴 때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주무시면 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무릎 안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반월판염골, 가장 흔한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장 흔한 건 연골연화증 증세, 그 다음에 내부 외부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약해져서 약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걸음을 했을 때 무릎 뒤쪽이나 앞쪽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MRI를 찍어도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MRI상에 전방 십자나 후방 십자인대가 붙어 있어도 제대로 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아픈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통증이 계시는 분들을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면 전방 십자인대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나이가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했던 유도선수 20대 환자분한테도 생기는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 많이 해도 당연하죠.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또 다른가요? 또 별개죠. 무릎이라는 거는 아주 관절염이라는 건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건 퇴행성 관절염과 아니면 류마티스에 관련돼서 생기는 관절염이 따로 있죠.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뼈에 대한 관절 변화가 생기면서 그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 뼈 주변, 무릎 주변의 연부 조직, 그러니까 이제 심줄이나 아니면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진행을 해서 뼈에 병을 만드는 거죠. 네, 아무튼 이 퇴행성 관절염은 뭐 대표적인 노인 질환, 노인성 질환의 네. 하나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럼 이런 그 무릎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릎은 굽혔다 폈다만 되는 건데 사실 굽혔다 폈다만 되는 게 아니라 무릎이 굽혀지면서 약간 돌거든요. 이렇게. 예, 돌근데 만약에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근데 나이를 먹고 어떤 일을 서서히 진행되면서 무릎 주변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무릎 안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늘어나는 경우 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기능 외에 밖으로 도는 거,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반응 도는 게 더 많이 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뼈 사이에 반월판 연골이나 그런 관절 연골이 뼈끼리 부닥치면서 생겨서 반월판 연골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이 지금 이제 증상하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것들이 좀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이제 기본이죠. 병원에 왔을 때 개인 병원에서 하는 거나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환자분이 왔을 때는 약물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아픈 경우는 나이 드신 분한테는 연골 주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또는 5회씩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치료가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젊으신데 연골 연화증 있죠. 연골 연화증은 이유도 없지만 연골이 약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게 만드는 병이거든요. 근데 뼈 주사라고 하는 겁니까?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개념이고요. 고각은? 예, 그런 경우는 연골 강화할 때 사용하는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그 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은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환자분한테 늘 권하는 건 이제 근력 운동을 권하는 거죠. 근력 운동은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그 오해하시는 것 중에 오래 걷거나 등산을 하면 좋지 않냐. 라고 하는데 사실 오래 걷거나 등산을 하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간혹 가다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헬스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체중을 근력 운동을. 예, 그렇죠. 체중을 실고 러닝머신을 오래 한다든가 오래 걷는다 그러면 그 체중이 걸을 때 무릎에 부하되는 게 자기 체중의 5배에서 7배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힘이 1000보를 걸으면 하루에 몇 톤의 힘이 무릎에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헬스클럽이나 어떤 그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 수영이나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위주로 그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말고도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산에 가시거나 오래 걸으면 산에 가는 거는 무릎이 더 망가지는 원인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수술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술은 인공관절 수술이 있겠고요. 간혹가다 그 어느 정도 적정 시기에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은 관절경으로 활액막 절제술이나 해서 염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관절 연골이 약해서 관절 손상이 됐다 하는 경우는 골 이식술도 있고 요새 트렌드처럼 돼 있고 고가긴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알판 연골이 찢어진 거는 경우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절제술이 있고요. 간혹가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찢어진 부위에 따라서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관절경 수술이요. 예. 이 절개하는 수술보다 좋은 점이 저기 많죠. 일단 절개 자체만으로 환자분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도 관절경은 5mm 미하의 그 구멍을 관절경이 들어가는 구멍을 2개 정도만 뚫고 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수루에 재활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절경 수술이요. 확실히 이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혹시 그 관절경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무슨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일단 보면 관절경 자체는 아주 큰 손상 부위에 대한 치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라면 특별한 합병증은 없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 관절액 때문에 활액막염이 생기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뭐 세균 감염이나 그런 거는 뭐 항생제 치료하면서 주사 치료하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큰 합병증이 없다고 봐야겠죠. 원장님,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그 무릎 질환의 무릎 관절의 질환들을 방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또 혹시 나타나나요? 일단 방치 자체라는 거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절 손상이 있거나 반합하는 골이 찢어진 상태 났을 경우 그 찢어진 부위가 간단한 절제술로 가능한 건데요. 만약에 그냥 놔두고 한번 뼈 사이에 껴서 더 찢어지게 되는 경우 전체적인 반알판 연골 전체를 절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체중 부하할 때 완충작용을 하는 게 반알판 연골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겠죠. 결국은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치료를 빨리 병원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런 질환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라는 건 근력 운동. 어떤 일을 할 때 무릎에 대한 스트레칭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 보면 수술이나 시술, 어떤 주사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데 가지고 계신 질환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미뤄야 되는 경우 환자분들한테 가끔가다 권하는 건 주사 치료 겸해서 연골 주사.
그러니까 아까 같은 뼈 주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대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퇴, 그러니까 무릎 주변의 근육, 그러니까 대퇴 근육, 종아리 근육, 그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통증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등산.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산에 가더라도 산 밑에만 가죠. 산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에서 산만 보고 오죠. 그 정도로 안 좋습니까? 등산이나 계단은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성의 건강 토크 시간에는 서지타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이 무릎 질환에 대한 증상, 원인, 치료,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